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장익경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기다리냐고 죽을 뻔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쓰시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좀 안타깝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것이 꼭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미디어가 아니라 작은 미디어라는 걸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웁니다. 우리 10살 먹은, 13살 먹은 아들놈이 10살 먹은 딸한테 까부니까 샤프 훔쳐가니까 너 뒤지게 맞는다,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처럼 죽을래,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쓰고 싶은 민족이 세계 어디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죽음에 대한 단어가 너 죽는다 이러면 미국에서는 잡혀간대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얼마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관용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작은 것이 얼마큼 커진지 오늘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고 평소에 나가서 아들한테 나가 뒤져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6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디어와 자살이라는 그 주제를 정했고요. 미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드라마, 뉴스, 신문,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커뮤니케이션 그 내용인데 미디어 자살 옆에 그래 살면 뭐해 잘 죽었어 쯔쯔쯔라는 내용을 제가 달아놨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 7살 때 정도로 기억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구차하게 살던 할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 살면 뭐해 잘 죽었어 이렇게 하신 내용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살? 자살을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었어 소리랬어? 그리고 나도 커서 죽어도 내 스스로 죽어도 되는 건가? 라고 그때 옆집 아줌마는 저한테 굉장히 큰 오피니언 리더였어요. 어른들의 말씀은 다 옳은 얘기였거든요. 어른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언론인이니까 좀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처음에 드라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크게 드라마, 뉴스, 작은 미디어 이렇게 쓰는 나누고 있는데 소설과 드라마를 한번 우리 그것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대 사회, 근대 문학에서 가장 큰 반응을 일으켰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결론은 죽음, 자살로 끝나죠. 감동적이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틱하고 멋있게 느껴지는데 저 같으면은요 그걸 읽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첫사랑했었는데 아이씨 왜 죽어 도망가서 한 10년 살다 애 많이 낳고 들어가면 다 포기하고 인정하겠지 그런 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트 러시라는 그 미국 영화에서도 아주 그 부잣집 딸내미가 가난한 남자하고 아기를 낳는데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이제 그 고아원에 간 아이를 그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되니까 결론을 가르쳐줘서 이 셋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드라마 속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BS 수목 드라마 쌍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의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집으로 장서연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이후 자신의 목숨을 냈는데 지금까지 강서연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죽였는지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서 이 타살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밝혀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례 2번을 보면요. 그 형광등에 밧줄을 매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호박꽃 순정에서는 그 준석, 그 배정욱 씨가 맡았죠. 오히려 이를 자살을 부추기는, 투신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나오고 과거의 선동영화에서는 주인공 미시리가 자살의 장엄한 최후다 이런 것들 등등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시간 관계 읽지는 않겠는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내용은 왜 방송사가 언론이 이렇게 했을까요? 소설 속에 준해서 이제 대본 속에 준해서 시나리오 속에 준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방영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요 감동과 클라이막스와 반전과 충격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많이 남게 해서 그걸 많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시청률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시청률은 뭐하고 연관이 될까요? 광고비입니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행동하고 반응하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또 신문 쪽을 보면요, 뭐 미스코리아 미 기운주가 상처로 대인 깊이 자살 시도까지 뭐 이렇게 내용들 제 뒤에는 써놓지는 않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살을 미화하고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그 배경까지 설명합니다. 그럼 그 배경을 설명했다는 것은 내가 그 배경이 됐으면 나도 한 번쯤 죽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연을 당했을 때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면 다 죽었어요. 대부분 죽었는데 아이씨 나도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간접적인 스터디 북이 되는 거예요. 자살 바이블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 건 바이 건 사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언론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11 이 테러가 났을 때 사람들 죽은 거에 대해서는 미국 방송 하나도 방송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사람이 팔이 잘라진 모습, 어떤 모습, 아주 필리핀처럼 선정적인 모습을 다 리얼하게 방송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죽음과 자살, 그것이 타살이든 내가 사고로 죽었든 자살로 죽었든 간에 그런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TV나 신문이나 내용들 보실 때 그런 것들 충분히 반응하고 움직이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드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내용들, 아까 제가 우리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들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 아이 잘 죽었어. 지저분한 사회 깨끗하게 이별했다. 그렇게 사는 죽는 게 낫지. 그래, 잘 죽어서 살면 뭐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8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에 따라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언론사들이 모방 자살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의 다양한 단체의 지침서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전국언론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살을 미화하지 말자. 자살 방법이나 장소 등이 겹치는 내용이 구체적인 정보를 피하고 관련 보도를 하지 말자. 또 미국의 언론들 역시 자살을 제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 상징적인 형용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살은 멋진 것이 아니고 주변에 상처를 주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다. 그래서 캠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요. 따라서 자살을 미화시키거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국민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행동하고 반응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일부 잘못된 미디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래야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